노관규 시장이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의 시정지 리도 중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질의하는 이 의원을 향해 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며 겁박한 뒤 의장석에 앉아있는 의장을 향해 이걸 계속 듣고 있을 거냐며 짜증을 내자 의장은 금방 끝날 거예요라는 답변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장을 향해 부하 직원처럼 질타를 보내는 모습이 순천 시민들 눈에는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무용론이 불거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심각한 모습이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제가 시정질의 의미는 이렇게 혹시라도 잘 알고 계시지 못하고 이런 일로 있으면 네가 정치하는 놈이냐? 너는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않는 것이야. 풍성해진 숲 안에 나무 하나하나가 썩어 죽어가고 있는 게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냐?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란 자리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등장하는 세종이 절규하고 있는 장르입니다. 이는 사대부들을 향한 호통이요, 질책인의 것입니다. 한자를 아는 관료들은 백성들이 왕에게 올리는 호소문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첨삭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한탄한 삼봉정도전은 언로가 너무 왜곡되었다고 경제문감에 적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과 이를 반대한 정기준정도전 조카의 생각은 애민을 바탕에 둔 점에서는 같지만 기득권 사대부들과 민초인 백성들의 생활 양극화와 한자를 아는 계층과 모르는 백성들과의 사회적 괴리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백성을 사랑해서 글자를 만든 것이라는 세종과 너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한 정기준은 글자는 칼이나 창, 유황보다 무서운 무기다. 사대부는 글을 아는 관료들이다.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게 된다면 조선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고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중국을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사대를 목숨처럼 여기며 권력과 지식을 독점한 신하들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기에 명나라에서 하사한 옷을 갈길갈기 찢으며 울분을 해소했습니다. 세종은 글자를 몰라 전염병에 대처하지 못한 백성을 보며 쉬운 글자를 만들어 가르치면 그런 불행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기준은 넌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하는 것이다. 글자를 만들어서 던져주고자 이젠 글을 알았으니 스스로 해결하라며 떠넘기는 것 아니냐. 너의 글자로 지혜를 갖게 된 백성은 아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속고 이용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종이 다시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지혜로 길을 모색하면서 싸워나갈 것이다. 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역사니까. 수많은 지배층이 명멸했으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수만 년 살아왔으니까. 라고 응수했습니다. 왕권 견제를 위해 사대부가 새를 키워야 한다는 밀보는 권력의 뿌리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한글 반포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공평하게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는다는 최만리에 대해서 세종은 시험은 무엇으로 보느냐? 너희들만 아는 한자로 시험을 보고 너희들만 관료가 되는 것 아니냐? 그를 알면 스스로 길을 찾는 중에 싸우고 타협하며 나가야만 조선은 천세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은 고려처럼 썩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며 응대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은 세종. 밀본의 방해가 계속되는 절체절명에 어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글을 창제해냈고 뿌리 깊은 나무 해례본 한글 28자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 쓰는데 편하게 할 따름이다. 순천시의회가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된 까닭은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황조이동 제282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5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문제,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 문제,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 대책을 내놓으라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부터입니다. 이 의원은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근로자 채용은 안전 업무가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임에도 행정기관의 경험이 많은 자에게 우대조항을 적용해 채용인원 전원을 국장과장 팀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으로 선발함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특히 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 위촉 규정, 휴일 야간 수당 할증 규정을 어기는 등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채용인원 전원이 공무원 연금 수령자임을 상기시키면서 연금 삭감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급여 수당 합계액을 200만 원 이하로 맞춰 고액의 연금과 함께 급여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다수의 시민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 또는 자기 사람 챙기기가 되었다고 시정과 함께 받아 지급된 수당 환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4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 전용에 관해서는 본 예산이 2억 2천만 원인데 실제는 7억 원을 지출해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타부서 예산에서 전용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9조 제2항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예산 전용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의 인식이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예산 전용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용 예산 중 컨텐츠 운영과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행사 운영비 예산 10억 중 4억 4천만 원을 전용하고 잔액이 5억 6천만 원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가능하겠냐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순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현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예산 초과 지출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 전용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무시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에서는 공모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 추진을 지적하고 지난 4년간에 걸친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 쪼개기, 분산 집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에 대한 순천시 공무원들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공모사업의 효과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영란 의원은 집행부의 일부 부서가 시정질에 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시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 견제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임을 강조하며 명실상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주민 대표로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2024년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하여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행사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행사 추진 시 소요되었던 총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9년에서 2024년도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차단습 조성 현황과 조성 대상지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백강로 및 지봉로의 공원 녹지 현황과 도로 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순천시 태봉길 1 소유자의 도로와 녹지 공유재산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회가 주요 시정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에서도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
질문 방식을 명확히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 의원님의 질문에는 현황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고 왜곡될 여지도 있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와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 다 된 건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질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 하셨어요. 예. 질의사에 분명히 오천동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채용에 대해 묻겠다고 적시했고 소요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보충 질의할 내용에 관한 자료까지 해당 부서에서 제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할 3가지 질문에 대해 복사하듯이 똑같은 답변을 해오셨는데 이는 소명할 명분이 없거나 답변하기가 옹색스러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보충 질의하기 전 시정 질의에 관해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시정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10일부터 줄곧 시정 질의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요? 시장님,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무슨 게 규칙으로 끝났습니까? 됐습니다. 정리하세요. 이영남 의원님, 잠시만요. 시장님, 답변자는 그 교통안전국장이십니다. 답변은. 답변 한번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 견제기관의 지휘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하는 권한이지 일반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행부 자료 제출 거부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주민 대표로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발된 인원 20명이 전원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4급이 1명, 5급이 9명, 6급이 9명, 7급이 1명으로 일반인은 1명도 없고 전원이 순천시청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습니까?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만 있었고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세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보시다시피 이 많은 자료들을 다 갖고 분석을 했거든요. 채용에 관련된 거니까 물론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어야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할 명분이 없고 답변하기가 옹색스러우니까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시장님,
조용히 하세요. 시장님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제 자, 개인이 이영란 의원님.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이영란 순천 의원님. 시민의 이영란 의원님, 잠시만요.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영란 법 의원님, 지키세요. 잠시만요. 제가 법 안 지킨 거 없습니다. 자, 시장님, 좀만. 기다리세요, 시장님. 아니, 왜 독장을 세워놓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시장님, 그건 시장님 답변 시간에 말씀하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가지고 이렇게 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시간 자,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자, 방청객 1차 경고하겠습니다. 방청객은 여기서 일제히 발언 없이 2차 발언 시에는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영란 의원님도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아니, 좀 그 제가 질문해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예, 설명드리는 예. 겁니다, 시장님. 아니, 의장님. 어떻게 보충 질문을 합니까? 아니, 본 질문 드렸잖아요. 채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겠다고. 어디서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십니까? 시장님, 다시 경고합니다. 무슨 경고를 해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조용히 자. 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해야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어서 신정란 의원의 쓰레기 자원화 시설 관련 노관규 시장의 대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방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시정 질의가 이어집니다. 탄소중립 시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순천시의 전략에 관한 것으로 쓰레기 감량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선별의 어려움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또한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시설과 운영 관련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 감소 등에 따라 폐기물의 양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소각장 지하화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가 개판 5분 전 상황으로 직면하고 집행부의 시선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숙해야 할 의회 본회장에서 시민의 큰 소리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객의 소란을 핑계로 의장은 정회를 하고 답변 못하겠다는 시장의 뜻을 받들어 또 정회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장의 처사. 시민의 대표기관의 부재로 표류하는 순천 시민들.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면책특권 없는 사람들입니다. 명예의 성격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한다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를 한 번 더 기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남 의원님이 지금 세 꼭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양해를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은 주위에 있는 주한 자원순환센터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요지를 보내드렸으면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어저께 3시 30분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정에 이 의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 의견서 내용이 뭐냐? 일전에 정치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순천대 박철우 교수가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를 인용해서 재판정에 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쪽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읽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도 이 반대 투쟁위원회라는 분들이 쓰신 그 의견서를 5페이지가 되는 걸 샅샅이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하나도 객관적 사실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어렵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100% 재판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일반 조사권 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됐던 것도 바로 이것이 우려됐던 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보고 느끼는 게, 물론
본회의에 석기록들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전망대 사진까지 다 펼쳐버렸는데 출처가 어디냐? 순천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게 된 얘기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재판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기왕에 요지는 원이 있게 드렸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첫 번째로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추진 전략이 저희들도 정말 덜머리 아픈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직원들 여기에서 근무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득 수준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우리가 선진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배달 문화가 요즘 정착이 됐습니다. 집으로 배달을 합니다. 또 1인 가구 확산이 되고 또 관광객, 방문객 등 국외 입구가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2022년에는 거의 13,999톤, 14,000톤 정도 됐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15,862톤, 즉 16,000톤 가량이 돼서 13%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또 일부 품목을 우리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은 주로 거기 안에 받아오는 플라스틱 페트병 스티로폼 같은 거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별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넓혀가고는 있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하기에는 문제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 비용이 250억가량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력을 이렇게 집 앞 건물처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더니 차량도 우선 16대 이상이 늘어나야 되고 인력이 지금 한 50명가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들이 당연하게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파트에서나 일부에서는 분리수거 해서 해놓는데 싣고 갈 때 한 번에 싣고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와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지금 분리해놓은 것들도 철저하게 안 하다 보니까 싣고 가서 사실은 다시 선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일에 집 앞 건물에서 그 정도도 안 잃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이걸 분리하고 선별하는데 어마어마한 애를 먹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피고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다회용 컵 카페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재활용 놀이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지금 감량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수거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점검 제도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나쳐버리면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 정책이 아파트 같은 데는 모아지는 거점이 있지만 상가나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거점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발이 굉장히 셉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들 규제 점검도 하고 또 좋은 순환 교육도 시키고 사실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통계를 제가 조금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한 7,000명 가량 되는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런 제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에 대해서도 학교 우유편 모으기라든가 재활용 나눔 장소라든가 재활용 촉진 경진대회라든가 플라스틱 제로와 시민 참여 지원이라든가 아이스팩 공유라든가 인공지능 자동 수거기라든가 이것도 지금
36대에서 64대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게 지금 한시원말 처리하면서 에너지로 돌려서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거는 음식물을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우수 아파트 같은 데는 감량했을 경우에 보조사업을 지원한다든가, 또 이 운영학교를 지정을 해갖고 이걸 한다든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재활용 전용 수거 차량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6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 전용 수거 차량이 12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형 저성형 청소 차량 9대도 지금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골목 수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골목에는 청소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좁은 데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일이 들고 못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골목 수거라는 3년 차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거 아마 청소노동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5대 정도를 추가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뒤에 발판을 제거하고 곳곳에 지금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을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지금 해령 지역은 따로 지금 민간인터로 돌려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했던 습관들을 이분들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일단 길거리에 그 어려운 쓰레기 수거한 걸 먼저 하다가 연차가 되고 그러면 골목에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이 끝나더라도 이게 발판이 떨어져 떼어낸 다음에 늘어난 일을 도와주는 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 했던 일인데 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순천은 여러 면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물론 생각과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절대적 명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이 시의원이나 의장도 순천 시민들의 공복입니다.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지 단지 경제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업이란 영어적 표현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는 자부이나 아큐어페이션이란 표현을 쓰지만, 공무원은 성직자와 같이 소명의식이 부여된 천직이란 뜻의 보케이션이란 표현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고 열정을 쏟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벽돌을 쌓고 있는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벽돌공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벽돌 쌓기일지라도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들여 벽돌을 쌓고 있는 그분은 그 건축물이 완공되면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부여된 일을 의미하며, 그러기에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란 표현을 쓰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에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봉급을 받지만, 공직자는 단순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그 이상으로 국가의 현실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먼 장래까지 내다보며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늘 고뇌하며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받는 공무원의 봉급은 단순히 일에 대한 대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공직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가지 추구형과 이익 추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각자의 인생관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공직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 등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늘려 국가에 기여합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혹시라도 공직 생활을 하는 공무원 중에 다수 국민의 이익인 공익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적절한 때에 공직을 떠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길을 선택했다면 국가와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고려가 신진사대부 권력에 의해 망하는 것을 보았던 세종은 영원한 것은 없다. 권력이란 일시에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고관규 시장과 강영구 의장은 순천의 미래에 대한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치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인품과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하면 하루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철학 없는 자가 포장된 이미지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세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백성은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분노를 사귀고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할 때가 되면 무엇보다 무섭게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시사온 암뉴스 김근철입니다.